자, 오늘은 코나 일렉트릭을 촬영하러 전기차, 자 라리티오 최초로 전기차를 촬영하러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을 갈 겁니다. 차주님께서 영광에 계셔서 가서 이 맛있게 저희 립이랑 치킨 또 배달해 드리고 서비스로 드립니다. 차주님. 안녕하세요, 라리튜브입니다. 자, 지금 저희 라리튜브 최초로 오늘 지금 전기차에 제가 지금 타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소형 SUV고요. 이제 뭐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와 있고, 뭐 이제 뭐 디젤과 가솔린 1.6 터보 모델, 그리고 이거 일렉트릭 전기 모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기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하고 있고, 이 차가 일단 뭐 가격은 뭐 한 4,300에서 4,600 정도 하는데, 옵션 넣으면 4,800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의 차주분께서는 보조금을 이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이제 받았을 때 한 1,600만원 이상을 보조금 받고 사셨기 때문에 한 3,200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하고요. 그냥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묻고 더블로 가. 너무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옵션은 일단 뭐 편리한 상태고,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들려드릴 거고, 지금 오늘 이제 해안도로 쪽으로 지금 차를 이동을 해보면서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일단 뭐 가볍게 재원은 이게 뭐 배터리 출력으로 뭐 150kW 정도 되는데, 이게 자동차 이제 마력으로 따지면은 한 200마력에 토크는 한 40토크 정도 상회하니까 이 차의 공차 중량이 한 16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600km 공차 중량에 뭐 200마력이 40토크면 굉장히 좋은 출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비 측정이라고 하겠죠. 애매하지만 보통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시내 그리고 뭐 고속, 국도 뭐 이렇게 합쳐서 연비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평균적으로 7에서 8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달리면은 연비가 좀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회생제동 이렇게 걸려서 뒤에서 누가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약간 싫어하는데, 일단 좀 더 차량을 주행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러 와이닝 모드에 와서 차의 운동 성능도 확인을 하면서, 또 이 내리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의 장점인 이런 회생제동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아는 코나 차에 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얘가 서스펜션 이 템퍼, 그리고 템퍼 스트럭의 길이가 얘가 좀 길어요. 이유가 숏스트로크나 롱스트로크인 게, 얘가 이제 배터리 팩이 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고를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단점이 말 그대로 지금 생겼는데, 차를 타보면 지금 타이어 소리 들리시죠? 던져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동 성능이 기존 코나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모델에 비해서 부족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이게 뭐 고성능 타이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나 뭐 금호나 한국 타이어 뭐 에코 그런 타이어는 아니고, 넥스에서 나오는 이제 일반 RV 타이어의 기본 모델 중에 하나인 AH8을 얘도 쓰고 있는데, 넥센에서 이 타이어가 그냥 승차감하고 이제 소음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코너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로 이런 와인딩에서 돌아 나가도 타이어가 금방 비명을 지어버리거든요. 언더 성향이 당연히 언더 성향이지만 훨씬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는 게 타이어의 영향도 있고요. 물론 이 차는 이제 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해서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을 기존 코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물론 만약에 혹시라도 전기차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뭐 타이어를 바꾸시거나
뭐 서스펜션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 차량이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배터리를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지금 노멀이나 에코 모드에 놓고 차량을 주행했을 때는 배터리 소모량도 적고, 이렇게 회생제동을 써가면서 이제 주행했을 때는 더 이제 배터리를 계속 차지를 충전을 해주면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리막 오르막 있는 데서는 내리막에서 이제 충전이 되고, 오르막에서 이제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또 주행을 하고 도와주는데, 이제 단점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미친 듯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 아까 놓고 주행거리 200km 정도 남았을 때 저희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 3분? 2분 3분 잠깐 밟았는데 주행거리가 순식간에 17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하시면. 이제 주변에 이제 배터리 충전소가 가까이 있거나, 배터리 충전소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벼운 뭐 집 근처에서 뭐 와인딩 로드나 스포츠 주행 잠깐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꾸준히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기에는 전기차의 한계가 있지 않나, 배터리팩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이 아래 보시면 회생제동이 들어가면서, 밑에 회생제동이라고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죠. 회생제동 들어가면서 이제 화살표 표시가 떠요. 회생제동을 작동이 안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뜨지 않고요. 회생제동 작동, 지금도 뜨죠. 회생제동 작동하면서 지금 배터리가 차지가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회생제동 단계별로 2단계로 지금 올라갔죠. 오토로 지금 지가 이제 똑똑하게 영민하게 나름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제 평소에는 여기 보시면 이쪽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이제 뭐 단계별로 조정하게끔 도와줍니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걸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중력을 거스리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이런 내리막에서 이렇게 회생제동을 쓰면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쫙쫙 되는데, 단점은 이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죠. 계속 떨어지죠. 내리막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럼 반대쪽 이제 패들 시프트를 눌러서 회생제동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다시 부드럽게 차가 이제 내려가죠. 일반적으로. 자,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왔는데, 기계가 일단은 정상 작동을 합니다. 전기차 충전하면, 일단 이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전기차 충전 전용 카드가 발급이 돼요. 제가 뭐 카드 번호 이렇게 써져 있고, 꼭 이게 없어도 카드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면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관리가 좀 안 돼요. 보면은 차나 이렇게 보여드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고장나면 충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이제 현대기아차 요새 또 볼트도 마찬가지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에 이제 그 보시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면 내비게이션에 이제 충전 가능한 충전소가 뜹니다. 충전 중이면 그 충전 가능한 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충전기가 비어있는 데는 파란색으로 떠요. 내비게이션 확인이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시고 오셔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는데, 근데 고장 유무에 대해서는 이게 안 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 충전을 일단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카드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충전 방식을 저희는 이제 현대기아차니까 DC 방식으로 하고, 회원카드를 누른 다음에 회원카드를 이렇게 떼요. 떼면은 회원 인증 대기 중입니다. 카드가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뜹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6, 7, 8, 9, 10 10초 정도 되면 이제 충전 시작이 가능해요. 차량의 커넥터를 연결하고 충전 시작을 누르세요. 자, 이게 커넥터인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 되는 건가? 간단한가? AC 타입. 모양이 있는 것 같아. 안 열려.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자, 저희는 이 AC 타입, 현대기아는 AC 타입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이 모양, 이 왁구가 맞아야 돼. 이 왁구가 맞으려면 AC 타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AC 타입은 고장이 나서 안 됩니다. 스포츠 모드 주행을 하려고 일부러 지금 배터리 충전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 한 150km 안 돼서. 그런데 지금 AC 타입인데, AC 타입이 지금 고장이 나서 이쪽 충전기는 이게 안 돼요. 이제 그 AC 타입이 가능하면 되는데, 충전이 어렵다는 게, 이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충전기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누르시면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중, 사용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뜨긴 하는데 보면은요 이게 떠요. 현 위치 주변 해가지고 어디죠? 할리스 커피, 해주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제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뜹니다. 충전 가능한 이렇게 누르시면 충전 가능한 표시가 뜨고요.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충전 중인 데는 뭐 급속, 완속 이렇게 다 뜨죠. 급속 충전이 있는데 완속 있고, 급속으로 가시는 게 빨리 충전이 가능하시고, 이제 뭐냐, 여기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런 것도 이제 뜹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전기차를 타면 이제 엔진이나 이런 소음이 없기 때문에, 배기음이나 이제 뭐 보행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위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속에서는 골목이나 이런 데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이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이제 소리를 내보내 줍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리도 좀 작아서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차들이 시끄럽거나 하면은 소리가 묻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계속 만들면서 개선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소음이나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엔진이 없다는 거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행해보면 풍전음 밖에 안 들려요. 타이어 소리하고 타이어 소리도 얘는 승차감용 타이어 소리가 이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정말 엔진음이 없으니까, 엔진하고 배기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풍절음만 들립니다. 주행을 하고 가는데. 어쨌든 놓고 좀 주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 누르면 자 컴포트, 누르면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에코. 지금 계속 에코나 컴포트로 주행을 했고, 자 스포츠로 이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기차는 리스폰스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쫙 튀어나가요. 호나 일렉트릭 같은 훨씬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나름대로 돼 있어서 제로백도 5초에 가깝고요. 굉장히 속도감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속도감이 좋고 빠른데 단점이 브레이킹도 좋아요. 하지만 서스펜션하고 댐퍼가 롱스트로크로 가면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기존 코나에 비해서 아쉬울 뿐 그렇게 부족함이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쭉 눌러서 집어들면 차는 잘 들어가요. 이제 회생제동이 걸릴 때 그 느낌이, 이 스포츠한 드라이빙 할 때 뒤에서 중경을 자꾸 거스르는 그 뒤에서 내 머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앞에 테슬라도 있네요. 전기차. 영광은 전기차의 도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뉴클리어. 하여튼 주행을 해보면 브레이킹 시에 이 걸릴 때 이 느낌이, 브레이킹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아는 내연기관의 그런 브레이크 유압 시스템하고 굉장히 조금 달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우리가 와인딩이나 스포츠 드라이빙, 서킷에서 주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 얘는 내가 봤을 때 랩타임을 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주행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주법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이제 배터리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단 말이, 지금 아까 저희가 출발할 때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뭐 140km 주행거리가 순식간에 10km가 떨어져 버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 시에는 확실히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자장비 개입도 괜찮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코나가 이제 전기차 치고 스포티하다는 맛이 이런 맛에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오닉이라든지 니로라든지 볼트에 비해서 스포티합니다, 차가. 자,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은 뭐 여타 소형 RV들과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차주분께서 짐을 이렇게 많이 실어놨는데, 하드 케이스도 사진하시는 분이라, 기자님이라서 이렇게 실어놨는데 높이도 괜찮고요. 이렇게 계속 쌓여요. 이런 백도 싣고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쪽 한쪽에 이거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뭐 적재 공간은 이 차급에 생각했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소형차가 보니까. 그리고 뒷자리. 뒷자리 중요하죠. 저는 키가 174인데 뚠뚠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좀 뒤로 당깁니다. 앞자리 시트를 당긴 상태에서 보여드리자면, 자, 뒷자리 공간은 자,
앞에 탑승사가 좀 여유있게 했을 때 무릎 공간은 손가락 하나. 불편한 건 여기 밑에 시트 보시죠. 시트 아래에 저처럼 이제 뚠뚠이들은 좀 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살이 있어서 잡아주니까. 근데 장시간 가게 되면 이 시트가 앞쪽에 이렇게 낮게 딸리면 장시간 탑승했을 때는 레그룸 공간이 여유가 있더라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레그룸 공간도 부족하고 여기 시트 공간도 부족하죠. 자, 아나콘다가 한 마리 있네요. 현다이에서 준 충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 나름대로 현대에서는 최신 버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나름대로 이 차가 소형차지만 훨씬 위급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 버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지금 영민하게 핸들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고, 이 정도면 제네시스 G80에 들어간 스마트 크루즈하고 비교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속도, 그다음에 보타, 앞차 차간거리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핸들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면 또 다시 지원자 또 잘 가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외계인이 만든 약간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미래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전기차는. 차를 즐겁게 타고 왔고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차피 전기차는 실구매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 같으면 살 것이냐, 너 같으면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일단 이 차주분께서 사시는 이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굉장히 많이 줘요. 1600만원이나 보조금을 해줘 버리면, 보통 수도권에 계신 분들 보조금 받아서 보통 제가 1700, 800, 보통 1900 그 정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나 일렉트릭은 이분께서는 거의 3000 한 200~300에 구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전기차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나주도 다른 타 광역시보다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실구매에 올려놓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인 차의 세팅값도 나쁘지 않고, 차대 강성도 괜찮고요. 이제 적재 공간이 뭐 소형 RV 다른 차들도 비슷하고, 해치백이나 비슷한 그 정도 사이즈고, 이제 뒷좌석 공간이 조금 좁지만 아이들을 태우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분명 부족함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아이오닉이나 뭐 니로나 이런 애들보다는 이제 좀 운동 성능 면에서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제로백도 얘는 5초대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 아까 가속해봤지만 굉장히 가속력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차들은 보통 8초, 9초대 뭐를 마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가속력이 좋고 스포티하게 나온 코나다 보니까, 원래 코나의 DNA가 이제 소형 SUV지만 나름대로 스포티하게 세팅한 그런 거는 얘는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템퍼가 좀 더 이제 길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운동 성능의 저하로 조금 다가올 수는 있지만, 뭐 타이어 세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죠. 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제가 유일하게 사고 싶은 전기차는 이 차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저 같아도 이거 무조건 살 것 같고,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면 무조건 코나 일렉트릭을 살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또 주변에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타시는 분께서, 우리 가게 손님께서, 카페랄 손님이 기존에 소나타 휘발유차 2.0 CVV를 타셨을 때 한 달에 기름값을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쓰셨대요. 출퇴근하시고 뭐 이렇게 주말에 나들이 하시고. 근데 코나로 일렉트릭을 바꾸면서 이제 전기값이나 이거 전체적으로 메인터넌스나 이거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5만원밖에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유지비가 일반 차의 10분의 1로 줄어들죠. 물론 차량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비가 줄어들고, 장기간으로 탔을 때, 더 오래 타셨을 때는 실제로 더 그게 몸으로 체감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경제성 면에서는 어쨌든 전기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아직까지는 이런 회생제동이 걸릴 때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의 담력이라든가 이런 전자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 갈수록 이제 현대기아차도 잘 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가 쌓이면요. 어쨌든 오늘 즐겁게 탔고, 일단 코나는 저는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기차 사신다면 이쪽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승차감이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있는데, 아이오닉을 제가 조만간 할 겁니다. 아이오닉 타보고 또 아이오닉 승차감이 더 좋으면 아이오닉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같이 스포티한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코나 쪽이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라리튜브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